엄마, 나 정말 무서워요. 목요일 밤 15살 딸 소피아가 제 품에 안겨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41년을 살아온 저는 전직 뮤지컬 배우로 현재 근교 예술학교에서 문예를 가르치며 소피아를 혼자 키우고 있었어요. 그날까지만 해도 저희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완전히 착각이었죠. 사실 그동안 조짐은 있었어요. 지난달부터 소피아 학교 근처에서 청소년 강도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거든요. 학교에서는 부모들에게 아이들을 혼자 보내지 말라는 공지까지 내렸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 소피아만큼은 괜찮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소피아가 한참을 울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놨어요. 오늘 학교에서 한 학년 위 남학생이 같은 반 친구를 아무 이유 없이 심하게 폭행했다는 거예요. 엄마, 정말 끔찍했어요. 그 아이가 바닥에 쓰러져서 피를 흘리는데도 계속 발로 찼어요. 그러면서 웃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거였어요. 엄마, 선생님들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교실 문을 잠그고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무서워서요. 나중에 들으니 그 학생이 칼을 가지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었대요. 연간 2만 파운드나 되는 사립학교인데 선생님들조차 학생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 그렇게 당할까봐 너무 무서워요. 아니면 내가 도와주려다 같이 당할까봐 겁나요. 그날 밤 소피아는 제 침대에서 잤지만 악몽에 시달리며 몇 번이나 깨어났어요. 새벽 3시쯤 소피아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꿈에서 나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피투성이가 됐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소피아가 교복을 입다 말고 주저앉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학교 안 가면 안 돼요? 진짜 무서워요. 그 애가 또 누군가를 때릴까봐. 그때부터 진짜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소피아는 일주일째 등교를 거부했어요.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게임만 하고 친구들 연락도 끊어버렸죠. 커튼을 쳐놓고 밖을 내다보는 것조차 무서워했어요. 더 심각한 건 소피아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두 마디밖에 안 했고 밥도 거의 먹지 않았어요. 체중이 일주일 만에 3kg나 빠졌죠. 그러던 어느 날 소피아 친구 엄마에게서 충격적인 전화가 왔어요. 엘리자, 우리 딸도 학교 못 가겠다고 해요. 소피아 때문이 아니라 그 폭력 사건 이후로 아이들이 모두 공포에 떨고 있어요. 벌써 5명이 전학을 갔대요. 학교는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어요. 학부모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죠. 학교 명성에 타격이 온다는 이유였어요. 일주일 후 소피아가 저에게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엄마, 나 여기서 살기 싫어요. 아니, 나 살기 싫어요. 15살 아이가 삶을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다니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 다음날 더 끔찍한 소식이 들렸어요. 폭행을 당했던 그 아이가 자해를 시도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학교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걸. 런던의 치안이 이렇게까지 무너진 거라는 걸. 견디다 못한 저는 지역 맘카페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어요. 아이들에게 안전한 삶이 가능한가요? 15살 딸이 학교 폭력을 목격한 후 등교를 거부합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심지어 살기 싫다는 말까지 합니다. 정말 이게 우리가 바랐던 아이들의 미래인가요? 글을 올리고 30분 만에 댓글이 폭주했어요. 우리 아이도 똑같아요. 런던 시내 학교는 이제 칼소지 검사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홈스쿨링으로 전환했어요.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한 댓글이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한국은 어떨까요? 아시아 국가 중에서 치안이 가장 좋다고 들었는데 제 친구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밤늦게 아이들이 혼자 다녀도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해요. 한국? 저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도 모르게 검색하고 있더라고요. 찾아보면 볼수록 놀라운 통계들이 나왔어요. 한국의 청소년 범죄율은 영국의 절반도 안 된다는 자료. 밤늦게 혼자 다녀도 안전하다는 외국인들의 후기였어요. 그런데 소피아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어요. NHS 대기 기간은 6개월, 사립상담소는 한 번에 150파운드씩. 어느 날 아침 소피아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나 정말 무서워요. 밖에 나가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환경을 바꿔야겠다고. 마침 도쿄에 살고 있는 언니가 있었어요. 언니에게 사정을 설명하니 흔쾌히 잠시 지내라고 했어요. 2월 초 저희는 일본으로 떠났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도쿄는 깨끗하고 질서정연했고 사람들은 예의 바르고 친절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문제가 생겼어요. 언니가 소피아를 국제학교 체험 수업에 보내줬는데
엄마, 여기 아이들은 너무 조용해요. 아무도 말을 안 걸어줘요. 선생님들도 너무 무서워요. 일본의 교육 시스템은 생각보다 경직되어 있었어요. 규칙이 너무 많았고 아이들은 개성을 드러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죠. 소피아는 오히려 더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소피아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여기도 싫어요. 런던보다는 안전하지만 뭔가 숨 막혀요.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지냈을 때 소피아가 갑자기 제안했어요. 엄마, 한국 가볼까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한국은 정말 재미있어 보여요. K-팝도 있고, 그리고 뭔가 활기차 보여요. 소피아의 눈에서 오랜만에 반짝임을 봤거든요. 그래서 3월 초 저희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 정도 구경하고 런던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활기찬 분위기가 일본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런데 숙소로 가는 지하철에서 사건이 일어났어요. 소피아가 가방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권이며 중요한 서류들이 다 들어있었는데 저는 정말 당황했죠.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몰랐거든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그런데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대학생이 저희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왔어요. 헤드폰을 끼고 있다가 급하게 빼면서 말이에요. 실수하셨나요? 도움이 필요해 보이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학생은 지훈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면서 저희 상황을 듣더니 바로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실제로는 대학 과제 발표 때문에 급한 일이 있었는데도 저희를 위해 자신의 일정을 미뤘어요. 영무원을 불러주고 통역까지 도와주면서 함께 분실물센터까지 가주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분실물센터 직원의 반응이었어요. 지훈이가 상황을 설명하자 직원분이 바로 CCTV를 확인해 주시고 각 역에 연락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지훈이는 저희가 기다리는 동안 소피아에게 말을 걸어줬어요. 한국은 어때요? 가방 잃어버려서 무서우셨죠? 걱정 마세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분실물을 잘 찾아줘요. 소피아가 처음으로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여기 사람들 정말 친절하네요. 모르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도와주시고 30분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가방을 찾았거든요. 안에 있던 물건 하나 빠짐없이 심지어 소피아의 용돈까지 그대로 들어있었어요. 그때 지훈이가 정말 기뻐하면서 말했어요. 봤죠?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흔해요. 누군가 가방을 주었으면 신고해요. 자기도 언젠가 도움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지훈이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훈이가 오히려 고마웠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나중에 외국에 나가면 도움받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먼저 도와줘야죠. 그리고 지훈이가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면서 말했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요. 서울 맛집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순간 소피아가 활짝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소피아의 진짜 웃음이었죠. 여기 사람들 정말 따뜻해요. 지훈 오빠 같은 사람이 런던에 있었다면. 지훈이가 저희와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한국이 처음에는 낯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을 갖고 지내보세요. 분명 좋은 추억 만들 거예요. 저희 같은 젊은 세대는 정말 외국분들이 한국에서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날 밤명동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길거리에는 지훈이 같은 대학생들, 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런던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죠. 그런데 모두들 안전해 보였어요. 무서워하거나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길에서 만난 한 고등학생이 저희를 보고 말을 걸어주기도 했어요. 혹시 길 찾으세요? 도와드릴까요? 엄마, 여기는 밤에도 학생들이 혼자 다녀도 괜찮나 봐요. 그리고 다들 외국인한테 친절해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날 밤 호텔에서 소피아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나 여기서는 다시 학교 다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훈 오빠가 말한 것처럼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안전한 느낌이에요. 몇 달 동안 학교 가기를 거부하던 아이가 처음으로 학교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지훈이는 그 이후로도 저희를 계속 도와줬어요. 카카오톡으로 맛집을 추천해주고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마치 진짜 한국에 사는 친구가 생긴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저희는 본격적으로 서울을 탐험했어요. 강남의 국제학교들을 둘러보고 교육 상담도 받아보고 첫 번째 국제학교를 방문했을 때 소피아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 학생들이 다가와서 영어로 말을 걸어준 거예요.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나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소피아는 나중에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여기 아이들은 정말 다르네요.
먼저 다가와서 도와주려고 해요. 런던에서는 새로운 아이가 오면 다들 피하거나 무시했는데 일주일이 지나자 소피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카페에서 한국 학생들과 영어로 대화도 나누고 길에서 만난 아이들과 사진도 찍고, 그런데 일주일 예정이었던 여행이 어느새 한 달로 늘어났어요. 소피아가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떠나기 싫다고 했거든요. 엄마, 여기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꼭 런던으로 돌아가야 해요? 마침 런던 예술학교에서 휴직을 허락해줬고 온라인 수업도 가능해졌어요. 소피아도 강남의 국제학교에서 정식 입학을 제안받았고요. 저도 한국에서 일할 기회를 찾기 시작했어요. 강남의 한 어학원에서 면접을 봤는데 원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학부모들이 단순한 영어가 아니라 창의적이고 문화적인 영어 교육을 원해요. 선생님 같은 분이 딱 필요한 때였어요. 한국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째,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소피아는 국제학교에 정식 입학했고 저도 학원에서 일을 시작했죠. 하지만 한 달의 신혼여행 같은 시간이 지나자 현실의 벽이 찾아왔어요. 첫 번째 위기는 언어였어요. 소피아가 학교에서 돌아온 어느 날 울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오늘 정말 창피했어요. 한국 아이들이 저한테 한국어로 말했는데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룹 활동에서 빠질 수밖에 없었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런던에서와 같은 고립감을 느끼는 건 아닐까? 더 큰 문제는 수업이었어요. 영어 수업은 괜찮았지만 다른 과목들은 한국어로 진행됐거든요. 소피아는 수학 시간에도 과학 시간에도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소피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나 정말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영국에서는 그래도 공부 좀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런던에서 그렇게 힘들게 벗어났는데 여기서도 소피아가 고통받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저도 학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처음 면접을 볼 때는 환영받았지만 실제 수업을 시작하니 문제가 생겼어요. 한국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제 예상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중학생들도 문법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고 어휘력도 대단했어요. 제가 영국에서 가르치던 방식으로는 통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한 학부모님이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아이가 수업이 너무 쉽다고 해요. 좀 더 수준 높은 수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때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영국에서는 원어민이라는 것만으로도 인정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정말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원장님도 제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 학부모들은 원어민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아하지 않아요. 실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주세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우울했어요. 소피아도 적응 못하고 저도 인정받지 못하고 정말 한국행이 잘못된 선택이었나 싶었어요. 그런데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피아가 갑자기 스트레스성 위염으로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환경, 언어 압박, 학업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려온 거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한국어로만 설명하시는 거예요. 간호사분이 영어를 할 수 있어서 통역해 주셨지만 그때 처음으로 언어의 벽을 실감했어요. 소피아는 이틀 동안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고열에 시달리면서 중얼거렸어요. 엄마, 나 여기서도 실패하는 건 아닐까? 영국에서도 못 버텼는데. 그날 밤 소피아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까요? 나 여기서도 적응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흔들렸어요. 과연 이게 맞는 선택인가? 소피아를 또 다른 고통에 빠뜨린 건 아닐까?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소피아가 아픈 동안 반 친구들이 매일 문 안을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부모님들과 함께요. 첫날에는 반장 지민이가 엄마와 함께 왔어요. 소피아 괜찮아요? 오늘 수업에서 뭘 배웠는지 노트 정리해서 가져왔어요. 둘째 날에는 민서가 아빠와 함께 와서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가져다 줬어요. 어느 날에는 반 아이들이 5명이나 와서 손수 만든 카드를 줬어요. 거기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빨리 나으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한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소피아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친구예요. 영어도 가르쳐주고 서로 다른 문화를 배우고 있어요. 빨리 나와서 학교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저희를 진짜 가족처럼 여기고 있다는 걸. 런던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어요. 소피아도 그 따뜻함을 느꼈나 봐요. 친구들이 돌아간 후에 제게 말했어요. 엄마, 나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다음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소피아 반 친구들이 집까지 찾아온 거예요.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면서요.
지민이 엄마가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소피아를 정말 좋아해요. 함께 공부하면서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런 따뜻함이 바로 한국의 진짜 매력이구나 싶었어요. 소피아도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한국어도 빠르게 늘었고, 무엇보다 다시 웃기 시작했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샘플 수업을 다시 준비해서 셰익스피어를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수업을 만들어갔죠. 그 수업을 본 원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야 진짜 선생님을 만났네요. 이런 수업이면 학부모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한 달 후 소피아는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어로 친구들과 농담까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정말 잘했다고. 한국 생활 3개월째 소피아의 한국어 실력에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들조차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소피아가 좋아했던 건 한국의 안전함이었어요. 엄마, 밤 10시에 학원을 마치고 혼자 집에 와도 전혀 무섭지 않아요. 이런 느낌은 런던에서는 절대 가질 수 없었어요. 저도 학원에서 점점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맡은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거든요. 한편으로는 런던의 맘카페에서 제게 연락이 계속 왔어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제가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한국 생활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적었죠.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일주일 만에 수백 명이 구독을 신청했고 댓글도 수없이 달렸어요. 정말 한국이 그렇게 좋나요? 저희도 진지하게 고려해보고 있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고 용기가 났어요. 어느 날은 학원 앞에서 영국 억양의 영어가 들렸어요. 런던에서 온 부부였는데 두 자녀를 데리고 한국 생활을 알아보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인터넷에서 당신 블로그를 보고 왔어요. 저는 그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줬어요. 여기는 단순한 외국이 아니라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곳이에요.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곳이고요. 그런데 한국 생활 1년 반이 지나면서 소피아가 정말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엄마, 나 전국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1등 했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런던에서 학교 가기를 거부하던 아이가 한국에서 전국대회 1등을 한 거예요. 시상식에서 소피아가 소감을 말했어요. 저는 영국에서 왔어요. 그때는 정말 무서웠고 불안했어요. 매일 밤 악몽을 꾸었고 학교에 가는 것조차 두려웠어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 친구들이 저를 따뜻하게 받아줬고 선생님들이 저를 믿어줬어요. 이제 저는 한국이 제 진짜 집이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제 이야기가 블로그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저희 모녀에게 일어났어요. 한국 생활 1년이 지나던 어느 날 소피아가 갑자기 제게 말했어요. 엄마, 나 엄마한테 고백할 게 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엄마, 사실 런던에 있을 때 나 정말 죽고 싶었어요. 매일 밤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엄마한테 말 못했지만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소피아의 고통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지.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여기서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기대돼요. 친구들을 만나는 게 즐거워요. 엄마, 나 한국에서 살고 싶어졌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제 선택이 단순히 환경을 바꾼 게 아니라 소피아의 목숨을 구한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소피아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집에 왔어요. 엄마, 오늘 우리 반에 새로운 친구가 전학 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도 영국에서 왔대요. 그 아이는 에밀리라는 13살 소녀였는데 맨체스터에서 온 아이였어요. 부모님이 아이의 안전 때문에 고민하다가 제 블로그를 보고 한국행을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에밀리는 소피아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이였거든요. 영국에서는 특수교육을 제대로 받기 어려워서 부모님이 정말 고생하고 계셨어요. 소피아가 에밀리를 집에 데려왔을 때 저는 그 아이의 부모님을 만났어요. 에밀리 엄마 레이첼이 저에게 말했어요. 엘리자, 당신 글을 읽고 정말 울었어요. 우리도 희망을 가져도 될까 싶어서 한국에 왔는데 에밀리가 이렇게 빨리 적응할 줄 몰랐어요. 에밀리는 한국 학교의 세심한 배려에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에밀리를 위해 특별히 시각적 학습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반 아이들도 에밀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준 거예요. 특히 소피아가 에밀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소피아가 에밀리를 도우면서 자신도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어느 날 소피아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에밀리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나는 정말 운이 좋은 거였어요. 나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에밀리는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밝게 웃고 있어요. 나도 더 강해져야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저희에게 준 건 단순한 안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와 성숙함이었다는 걸. 그런데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소피아가 전국 영어 말하기 대회에 나간다고 했을 때 저는 부담스러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소피아는 의외의 이유를 말했어요. 엄마, 나 이 대회에서 에밀리 같은 친구들을 위해 말하고 싶어요. 한국이 얼마나 포용적인 나라인지 다른 나라 아이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 대회 당일 소피아는 긴장하기보다는 설레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무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영국에서 왔어요. 그때는 정말 무서웠고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새로운 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의 친구들도 이곳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 딸이 이렇게 성숙한 아이로 자랐다는 게. 소피아가 1등을 했을 때 시상식장에서 가장 큰 박수를 쳐준 건 에밀리였어요. 에밀리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피아를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소피아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이 상은 내 거 아니에요. 나를 믿어주고 여기까지 데려다준 엄마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받아준 한국 친구들, 에밀리. 모두의 상이에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저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성공이 아니라 진짜 가족을 만난 거라는 걸. 혈연이 아니어도 국적이 달라도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을 만난 거라는 걸. 한국 생활 2년째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한국으로 온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요. 소피아는 이제 완전히 글로벌한 아이가 되었어요.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한국 문화와 서구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진짜 국제적인 인재가 되었죠. 소피아가 정말 놀라운 꿈을 갖게 되었어요. 엄마, 나중에 나도 한국과 서구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엄마처럼 다른 가족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저에게 감사 메시지가 와요.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도 용기를 냈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고 한국행을 결정했는데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우리 아이도 이제 매일 웃어요. 정말 고마워요. 처음 한국행을 결정했을 땐 정말 두려웠어요. 낯선 나라, 다른 문화, 언어의 장벽, 모든 게 불안했죠.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웃고 있는 딸의 얼굴을 보면 그 어떤 선택도 후회하지 않아요. 한국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저희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준 곳이에요. 희망을 잃었던 저희에게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용기를 준 곳이고요. 오늘 밤도 소피아가 제게 말할 거예요. 엄마, 나 정말 행복해요. 한국에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매일이 기대돼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져요.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변화는 두렵지만 그 변화가 가져다주는 행복은 상상 이상일 수 있거든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인생 정말 감사해요.